보상 문제는 똑바로 해결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따지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지금 제 옷을 잃어버려 놓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귀찮게 하지 마세. 저희 규정상 이미 확인한 내역 없으면 책임 못 집니다. 규정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 여기서 맡겼고 표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옷이 사라졌다니 말이 됩니까? 순간 번쩍이는 조명이 쏟아지고 있던 나이트클럽 한가운데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의 사람들은 음악이 들끄는 틈에 수군대기 시작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슬쩍 녹화를 하듯 카메라를 켰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의 시선이 그 코트 체크 카운터 쪽으로 집중됐다. 지금 이분 여기서 VIP 테이블 예약했던 손님이시잖아요. VIP든 뭐든 일단 분실 티켓 없으면 저희가 확인 불가라고요. 분실 티켓이란요. 여기 있습 직접 확인해 보세 적혀 있는 번호까지 똑같은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시냐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코어트 체크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 명찰에는 민욱이라 적혀 있었다가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그의 태도는 점점 도발적으로 변해갔다. 티켓이 있다고 해도 저희는 더 이상 맡겨둔 물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음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 가져간 것 같네요. 누가 가져갔으면 그걸 찾으셔야죠. 게다가 제가 맡긴 건 평범한 옷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재킷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거세고 당황스러웠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차분함이 느껴졌다. 흥분 상태임에도 절제하려는 기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 저분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야? 하고 수군거렸다. 여러분 잠깐만요. 다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유명한 분이니까 잃어버린 재킷을 당장 찾아라 이겁니까? 지금 무례하시네요 매니저님. 이 문제는 신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책임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옷을 맡겼고 분실됐으니 일 처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어휴, 아무나든 유명인이든 우리 매장 규정에서 벗어나진 못합니다. 규정이라면 도대체 무슨 규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순간 나이트클럽 아니 어쩐지 삐걱하며 공기마저 찬 느낌이 들었다. 이곳은 강남에서도 소위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엑설런스 클럽이었다. 음악은 끊기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한 발 떨어져 이 진귀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한 손님이 친구에게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저거 녹화해서 SNS에 올리면 대박 터질 듯. 손흥민한테 저러는 거잖아. 근데 저분 생각보다 되게 침착하시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래도 옷 잃어버렸으면 화가 나도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며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만 배려 부탁드립니? 진행 중인 테이블도 많고 웨이터들도 바쁘니까요. 클럽 명성을 떨어뜨릴 수 없죠. 그럼 매니저님이 직접 분실 물품에 대해 책임지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서서히 감정이 고조되던 채 주변에서 웨이터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민욱 매니저님, 안쪽에서 사장님이 빨리 오시라고 하십니다. 보면 앞니 지금 이 상황이 더 급해 보이는데 일단 알았어요. 뒤편에서 또 다른 스태프들이 달려오며 뭔가를 보고하는 모습도 보였다. 클럽 관리 직원, 보안 요원, 그리고 매장 매니저들까지 하나둘씩 코우체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세. 저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스봇이 없어졌다니까. 어디로 갔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옳다고 속삭였다. 그러게요. 유명인이 아니라도 잃어버린 물건 당연히 찾아야죠. 이거 혹시 카메라 안 달려 있나? 코어 체크 카메라 없어요. 분위기가 일순간 달아오르자 매니저 민욱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CCTV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실에 있고 지금 당장 확인하기엔 절차가 복잡합니다. 절차를 떠나서요. 빨리 확인하면 잃어버린 옷을 찾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힘들어질 텐데요. 저 손님이 아까 옷 맡겼을 때 몇 시쯤이었습니까?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메모지를 꺼내며 기록하려 하자 손흥민이 부드럽게 답했다. 대략 11시쯤이었어요.
제가 경기 끝나고 지인들과 늦게 합류했으니까요. 네, 알겠습. 일단 저희가 빠르게 CCTV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팔꿈치로 툭 치며 속삭였다. 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 진짜 뻔뻔하게 모르쇠로 갈까? 그러다가 소문나면 클럽 평판이 완전 망가질 텐데? 그러게 말이야. 손흥민이 SNS에라도 올리면 이거 완전히 전국구 이슈 되겠지. 그러는 사이 매니저 민욱은 여전히 표정이 굳은 채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근데 손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5단에 귀중품이 있었나요? 뭐 지갑이나 시계처럼. 아니요. 그런 건 전부 따로 챙겼습. 그 재킷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요. 그게 문제죠. 특별한 의미라고 하셨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조용히 털어놓았다. 제가 독일에서 뛰던 시절 처음으로 UEFA의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때 응원해 주셨던 팬이 직접 선물해 주신 재킷이에요. 제 유니폼 이름에 맞춰 자수도 달려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돈으로도 못 바꿀 물건입니다. 주변이 잠시 숙연해졌다. 클럽 특유의 요란한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코아트 체크 카운터 근처만큼은 묘하게 고요했다. 여기저기서 저거 꼭 찾아줘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매니저 민욱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분실은 분실이고 지금 CCTV까지 다 확인하자면 시간이 꽤 걸림니 손님이 기다려 주셔야 해요. 당연히 기다릴 겁니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분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 그냥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뒤쪽에서 다른 직원이 민욱에게 조용히 충고했다. 그러나 민욱은 인상을 쓰며 되레 그 직원을 쏘아봤다. 사과?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뭘 사과합니까? 분실 책임이 우리 쪽인지 혹은 다른 손님이 잘못 가져간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손흥민 씨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정확한 규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 같아요. 적어도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나요?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지금 VIP룸에서 다른 일로 바쁘다고. 여기까지 오실 상황이 아니라서요. 사람들은 와, 이 클럽 완전 대형 클럽이긴 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아예 휴대폰을 들이밀며 촬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왜요? 우리가 문제 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공공연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쪽이 뭔데 자꾸 끼어드세요? 아니, 저는 그냥 제 SNS에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불공정하거나 부당해 보이는 건 알려야죠. 웨이터 한 명이 살짝 파고들어 중재를 시도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 손님들께서 너무 시끄러우면 클럽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 그리고 찍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벌써 여러 사람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손흥민이 차분하게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저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옷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 문제이니까요. 부탁드리건대 다 같이 조금만 차분해지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음악이 다시 높아졌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코어 체크 카운터 쪽에 집중했다.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다. 몇몇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려다가도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 잠시 멈춰 있었다. 지금 시청자분들, 아니, 이걸 찍어두는 분들이 많을 테니 혹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지켜보시겠죠. 그러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듯. 다른 직원 두세 명이 정신없이 서류를 뒤적이며 목록을 체크했다. 이름이 손흥민, 맡긴 시간은 대략 11시, 표번호. 여기 있네요. 담당 직원은 수진 씨였어요. 수진의 씨요? 아까 퇴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록에는 분명 이분 티켓을 수진 씨가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매니저 민욱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퇴근한 직원을 불러낼 수는 없잖아요. 내일 불러서 물어볼 테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어떤지. 그러자 손흥민이 조용히 대꾸했다. 아닙니, 저는 이 옷을 찾아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가치가 아닌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해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분실 경위를 빨리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사이 손님 중 한 명이 괜히 아는 척하며 끼어들었다. 아니, 매니저님,
혹시 이거 법적 분쟁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유명인이면 이슈도 커질 텐데. 저는 규정대로만 할 뿐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 CCTV 담당 직원도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 순간 웨이터가 다급히 헐레벌떡 돌아와서 외쳤다. 매니저님, 사장님께서 메시지 보내셨습. 당장 손흥민 씨한테 연락처 받으셔서 따로 보상이나 대처하라. SNS 이슈 안 되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 이건 사장님이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없어졌다면 보상 운운할 때가 아니라 옷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손흥민의 말에 매니저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일단 여분의 재킷이라도 드리겠습. 오늘 춥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니저님. 이분 말씀대로 그냥 찾는 게 우선이겠죠. 주변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연하죠. 재킷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나 같으면 진작에 화내고 난리쳤을 거야. 이 클럽 평판 안 좋아지겠는데. 민욱은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자 결국 웨이터들과 함께 CCTV 확인 절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저 따라오시죠. 손님은 여기서 기다리지 마시고 직원실 옆 작은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최대한 침착하게 따랐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도 갈까? 아니야, 보안 때문에 못 들어갈 듯 하며 소문이 더 퍼졌다. 그중 몇 명은 은근히 따라가다가 저지당했다. 사무실 안은 비교적 조용했다. 컴퓨터 2대가 놓여 있고 CCTV 화면이 여러 분할 화면으로 나뉘어 깜빡이고 있었다. 역임리 11시 전후 기록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괜찮습, 저 기다릴 테니. 찾아보시죠. 다른 직원이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영상 목록을 살폈다. 이게 11시 5분 전, 10분 전, 다 뒤져봐야겠네요.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한편 바깥에서는 스태프와 손님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진짜 손흥민 맞대. 근데 되게 차분하시다. 다른 VIP들은 조금만 문제 생겨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데. 그러게, 완전 품격이 다르네. 매니저 민욱도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사장님으로부터 또 연락을 받았다. 민욱 씨, 지금 클럽 SNS 계정으로 DM이 몇십 개씩 들어오고 있네. 상황 대처 잘해. 구단 쪽이나 에이전트에서 연락 오면 골치 아파진다고. 네, 알겠습.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욱은 여전히 표정이 싸늘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호들갑 떠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손님이 갖다 놓은 옷을 잃어버린 우리 책임이라는 것도 좀 억울하고 그런 복잡한 심정이 교차했다. 그 시각. 사무실 안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걸 보던 손흥민은 조용히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기 제가 나타난 장면이네요. 오른쪽에서 저랑 친구들 셋이 컷 체크해 가고 있죠. 맞아요. 그때 티켓을 발급하신 것 같아요. 확대해보니 분명 수진이라는 직원이 제 킷을 받으며 티켓을 건네주었다. 시간을 보니 11시 2분 전이었다. 이 영상에는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시간에 코트를 맡기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이후에 봐요, 분명한데요? 어떤 남자가 수진 씨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티켓도 안 주고 제 킷을 받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돌려보세요. 영상이 몇 초 되감겼다. 까만 점퍼를 입은 남자가 수진에게 슬쩍 말을 건 뒤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를 건네고는 곧바로 검정색 재킷 같은 걸 건네받아가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게 제 옷인지 확실치 않지만 패치 위치가 같은 것 같아요. 저 자수 위치. 직원은 영상을 일시정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뒷면 왼쪽 위에 뭔가 자수처럼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티켓을 안 냈는데도 그냥 받아간 거네요? 손흥민의 표정이 일순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제 옷을 잘못 가져갔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네요. 네, 분명 직원이 방심한 틈을 탄 것 같습. 수진 씨가 받은 뭔가가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직원은 말끝을 흐렸고 그 말이 심각하게 들렸다. 동시에 손흥민도 복잡한 마음이 됐다. 내가 이걸 꼭 찾아야 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이미 나갔다면 저 영상 클립 외부로 유출할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매니저 민욱이 들어왔다. 경찰이라니요.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분명 영상에 제 옷을 가져가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도난이거나 불법 행위 아닌가요? 직원은 곤란한 듯 모니터를 가리켰다. 매니저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켓도 없는데 수진 씨가 재킷을 그냥 줬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뭔가 손에 쥐어주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 확대해봐요. 화면을 확대하자 남자가 손바닥에 돈뭉치를 쥐고 있는 듯한 장면이 조금은 희미하지만 보였다. 그 돈을 슬쩍 수진에게 건네는 순간 수진도 주변을 힐끗거리며 재킷을 꺼내줬다. 이거 명백하게 불법이잖아요. 돈을 받고 옷을 건네줬다면 민욱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머리를 긁었다. 수진이 그런 애가 아닌데 이거 우선 사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당장 연락하세. 그리고 저는 제 옷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라도 밟을 겁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매니저 민욱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알겠습. 일단 제가 잘못했습. 우리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진 저를 좀 심하게 대하시더니 이제야. 그건 제가 미처 상황을 몰랐기 때문입니. 정말 죄송합니. 저는 단순 분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 사이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이래? 도난이라는데? 진짜? 대박? 하고 웅성거렸다. 몇몇은 SNS에 손흥민 재킷 분실 사건이라며 올리는 듯 보였다. 매니저 민욱은 재빨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이거 우리 직원이 돈 받고 손님 옷을 내준 정황이 CCTV에 찍혔습. 예, 지금 영상도 있고 당장 손님이 경찰 부른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 저희 사장님이 곧 오신답니. 직접 사과하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시네요. 일단 그 남자 못 잡나요? 혹시 이미 떠났을지 모르지만 입구 쪽 CCTV도 살펴보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다른 화면을 열어 확인을 시도했다. 여기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보입니? 시간은 11시 10분 정도. 이 사람은 그냥 걸어서 나갔네요. 택시 타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나간 직후엔 화면에서 사각지대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의 눈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겠군요. 택시 회사나 주변 CCTV 등을 뒤져서라도 찾을 수 있게. 그건 저희가 협조하겠으바니 반드시 협조해야죠. 그때 사장이라는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손님, 정말로 죄송합니.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 우리 직원이 이런 짓을 했을 줄은 정말 몰랐습. 수진이라는 직원은 최근에 고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인성검증이 제대로 안 된 듯합니다. 당연히 미안하셔야 할 문제죠. 그런데 제 킷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 혹시라도 제 지인 네트워크 통해서라도 추적 가능하면 최대한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이네요. 주변 직원들과 매니저 민욱도 고개를 떨구었다. 사장님, 저희가 아직 내부 방침도 제대로 못 잡고 손님한테도 막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 들었습. 손님. 정말 죄송합니. 모든 직원이 이 문제에 총동원돼서라도 반드시 제 킷을 찾도록 노력하겠습. 혹시라도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 중요한 건 제 추억과 그 재킷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저희 매장이 공식적으로 책임지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밖에서 관람하듯 서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것이 점점 퍼져나갔다. 그래도 손흥민은 끝까지 침착하게 응대하네. 맞아, 괜한 언성 높이기보다 차근차근 일 처리하잖아. 이럴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겠다. 분실사고 생기면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구나. 사장은 관리 직원들을 모두 모으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임시대책회의를 열었다. 매뉴얼부터 바꿔야겠어. CCTV 확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외투 찾는 절차에도 엄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몇몇이 분주히 의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뒤 사장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매장 내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이니 저희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 경찰에 공식 신고하실 때도 적극 협조할 거고요.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측에서 기자회견이나 공식 입장 표명도 준비해 볼까요? 아니면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장은 옷을 찾는 게 우선이니 지나친 미디어 노출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 홍보도 아니고 클럽이 곤란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매니저 민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까이 다가왔다. 손님 아까 제 언행 정말 죄송합니.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 줄 모르고 이름 보고 유명인이라 문제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괜찮습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실 문제는 누구에게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장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씨,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손님들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들렸다.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중인지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우르르 코아 체크 근처로 몰려들며 상황을 살폈다. 몇몇은 어떻게 됐대? 분실 아니고 도난이라는데 클럽이 문제지 등등 떠들었다. 여러분 죄송합니 큰 소란을 일으켜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습. 일단 오늘 이 클럽은 정상 운영되지만 여러분께 불편 끼친 점 사과드리고 사장은 사회자 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듯 얼른 옷 찾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온 사장은 잔뜩 힘이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보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 클럽의 명성에 치명타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손님께 저희가 너무 못해드렸다니 부끄럽네요. 손흥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 클럽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친구들과 와볼 만하다고 들었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사장과 매니저 그리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의외라는 듯 수군댔다.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시다니. 다른 VIP는 그냥 화부터 내고 본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잠시 후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사장은 호의를 보여 클럽 내 VIP 라운지 한쪽에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줬다. 경찰이 오면 CCTV 자료 다 제출하고 진술도 할 겁니. 오늘 늦더라도 괜찮다면 편히 계시다가 가세요. 감사합니. 저야 뭐 옷을 찾기 위해서라면 바빠도 시간을 내야죠. 그가 라운지 소파에 앉자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님. 저 축구 팬입니. 정말 상황이 안 좋으셨을 텐데 이렇게 태연하게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화를 내도 옷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도 분실 사고가 빈번했나 봐요. 글쎄요, 저는 처음이지만 다른 분들도 겪었을 수도 있겠죠. 곧 직원들이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왔다. 날이 제법 쌀쌀해지고 있기에 그를 배려하는 듯했다. 손님 조심스럽지만 오늘 일이 혹시라도 SNS나 언론에 크게 알려지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조언이라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 아닐까요? 사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관리자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경찰 도착에 대비하며 분주히 뛰어다녔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나타났다. 누가 신고하셨나요? 네, 제가 신고했습. 아까 CCTV까지 확인했더니 직원이 돈을 받고 재킷을 내준 정황이 찍혀 있거든요. 사장은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건 저희가 실수로 저지른 도난 사건이나 마찬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다. 영상 자료는 복사해서 가져가겠습. 그리고 피해자분께서는 참고인 조사차,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 저는 언제든 시간 맞춰서 갈 테니 연락 주세요.
경찰이 사건 경위를 기록하는 동안 사장은 연신 사과했고 매니저 민욱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초반의 삐딱함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손님 정말 면목이 없습게다가 제가 처음에 너무 거칠게 몰아붙여서 지나간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 제가 원하는 건 옷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경찰에게 물었다. 이제 절차가 다 끝났나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지금 조사로 충분하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차라도 한 잔 더 하시죠.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경찰분들도 애쓰셨고. 일단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 그리고 사장님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너무 뼈저리게 배웠습. 절차도 직원 교육도 다 새로 짜야겠어요. 특히 분실물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이나 코어 체크 담당자를 2명 이상 배치하겠습니다. 매니저 민욱이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사건이 너무 커지지 않게 SNS나 언론 인터뷰 같은 건 자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손님이 하겠다면 저희가 말릴 권리는 없지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쪽에서 굳이 퍼뜨릴 이유도 없어요. 다만 이미 몇몇 손님들이 올렸을 텐데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러니 잘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켜보던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님께서 원하시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 발표를 크게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 그 사이에 도난 물품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경찰은 모든 조사와 자료 확보를 마치고 돌아갔다. 클럽 측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 전화를 돌리고 사장은 수진이라는 직원을 불러서 해명을 듣겠다고 했다.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결하자고 재차 사과했다. 손님, 우리가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에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를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사장과 매니저, 그리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네, 저희가 보관 시스템 전면 개편과 CCTV 확대, 그리고 분실보험 가입 같은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덮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 보상이나 수사 협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손님들이 작은 환호를 내질렀다. 드디어 사태가 해결의 국면으로 가는군. 그래도 걱정이네. 옷이 어딨는지 아직 모르니까. 맞아, 제발 찾았으면 좋겠다. 그 복도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젊은 여성 한 명이 살짝 손을 들어 보였다. 저기, 제가 혹시 도움될 만한 사진을 찍었는데 봐주실래요? 아까 11시 조금 넘어서 코트 맡기면서 찍은 셀카에 뒤에 그 남자가 살짝 찍힌 것 같아요.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살펴보았다. 우와, 옆모습이긴 하지만 살짝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거 경찰에 바로 전달해야겠어요. 좋아요. 이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 여성에게 연신 고맙다며 명함을 건네고 사장과 매니저가 분주히 움직였다. 손흥민도 그 옆에서 사진을 흘끗 보더니 감사 인사를 건넸다.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우연히 찍은 것뿐인데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재킷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곧이어 사장은 클럽 내부 스태프 전원을 불러 모아 작은 브리핑을 했다. 이번 일은 우리 엑설런스 클럽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입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코어트 체크 시스템부터 보완하고 모든 고객님께서 물건을 맡길 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고객이 VIP든 아니든 모든 분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 숙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작은 박수를 보냈다. 한편 손흥민은 점점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새벽 2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오늘 클럽으로 온 제 친구들은 벌써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매니저 민욱이 다가와 작게 말했다.
집에 가셔도 됩니? 저희가 알게 되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 그러면 그렇게 하죠. 오늘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사장과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차에 태워드리겠습. 대리 불러놓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개인 기사님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니저 민욱을 돌아보았다. 힘드시겠지만 꼭 책임감 있게 해결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클럽을 빠져나가는 사이 여러 명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그는 별다른 제지 없이 가볍게 고개만 숙여 보였다. 클럽 밖으로 나와 채 탑승한 뒤 창문을 살짝 내리고 숨을 고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휴, 정말 예상치 못한 밤이었네. 며칠 후 사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SNS에는 손흥민, 클럽에서 재킷 도난당해도 침착 대응, 유명 클럽 관리부실로 VIP 물건 잃어버려 같은 내용이 퍼졌고 언론에서는 손흥민 측, 클럽 측의 조용한 해결 원해라는 식으로 짧게 기사가 나왔다 그러던 중 클럽 사장이 직접 손흥민에게 연락을 했다. 손님 경찰이 그날 CCTV랑 택시기사 탐문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합니.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서 재킷을 회수했어요. 정말입니까? 다행이네요. 재킷은 온전한 상태인가요? 네, 일단 경찰이 임의로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직접 봐주세요. 용의자는 다른 클럽에 가서 재킷을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중에 알려진 손흥민 관련 자수라는 정보를 보고 거래를 포기한 상태로 보입니다. 재킷을 본 순간 그는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감사합니. 이거 제 거 맞아요. 이 자수.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증거로 확보하고 있으니 수사 절차 끝나면 돌려드릴 겁니다. 기다리겠습. 그래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사장은 직접 손흥민을 찾아와 한 번 더 정중히 사과했다. 죄송하지만 클럽 공식 사과문 발표 때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물론 무리한 부탁이면 거절하셔도 됩니다만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손님께 다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조용히 허락했다. 그럼 함께하죠. 다만 이게 저를 홍보 수단으로 쓰기 위함이라면 곤란합니다. 물론입니. 어디까지나 재발 방지와 사과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취지입니다. 며칠 뒤 클럽 앞에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서 사장은 죄송하다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저희 엑설런스 클럽은 얼마 전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 또한 저희 손님이셨던 손흥민 씨에게도 큰 불편과 마음고생을 안겨드렸습. 이번 계기로 코체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분실물 보상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저는 특별히 이 클럽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사장님과 매니저님 그리고 직원들이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려고 애써주셨습. 제 옷도 찾게 되었고요. 다만 이 사건이 저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안전하게 보관 시스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스 니스카 이날 클럽은 여러 대책을 공식 발표했고 그간 VIP만 적용되던 분실보험을 모든 손님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체크 카운터에 직원 2명 이상 상주, CCTV 담당자 지정, 일정 시간마다 보관 물품 재점검 등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세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손흥민은 대부분 간단히 답했다. 옷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입니. 재킷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아주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이죠. 그래서 더 돌아와서 기쁩니다. 끝까지 화내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 성격도 있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잘못한 분이 분명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과 매니저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진즉에 침착하게 CCTV나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겁니. 처음에 안일했던 태도를 반성합니다.
앞으로 모든 손님들께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클럽 스태프들과 일부 관객들은 가볍게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사람들은 SNS에 이 정도면 그래도 사과와 개선 제대로 한 듯, 손흥민 인성 역시 대박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짧은 공식 행사가 끝나고 취재진이 물러나자 사장은 조용히 손흥민 곁으로 왔다. 거듭 사과드립니 매니저 민욱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죠. 민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우선 그날 제가 했던 무례한 말과 태도, 정말로 죄송합니 유명인이라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괜히 기죽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 판단 미숙이 큰 문제였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 저도 사람이고 아무리 유명해도 기본적 권리는 존중받고 싶으니까요. 사실 이건 모든 손님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 저도 큰 교훈 얻었습.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여기서 일할 때 손님이 어떤 분이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네요. 물론입니 오늘 이후로 모든 시스템과 태도를 달리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클럽은 새벽까지 평소처럼 운영되었다. 그러나 코어트 체크 카운터와 스태프들의 태도는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티켓을 맡길 때마다 혹시 불편사항 있으면 즉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하고 친절히 대응했다. 며칠 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옷은 언제든 찾아가시도록 준비해 두겠습.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드릴 테니. 네, 감사합니. 제가 독일 팬에게도 연락해서 찾았다고 전해주니 그 친구도 기뻐하더군요. 아, 그러시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크게 배웠습.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며칠이 지나 수사 서류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손흥민은 경찰서를 방문해 재킷을 되찾았다. 소매 자수와 뒷면의 문양, 그리고 안주머니에 직접 새겨둔 작은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라. 독일의 첫날 밤, 낯선 도시에서 외롭던 시절 마음을 다잡으려 쓴 문구였다. 그는 재킷을 품에 안고 클럽 사장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옷 찾았습 덕분에 빠르게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저희 클럽이 운영 방식을 대거 바꿨습. 분실물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새 시스템도 구축했고 직원 교육도 강화했고요. 손흥민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주변 지인들이 앞으로 그 클럽 안 갈 거지? 라고 물었을 때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배려가 더 좋아졌다고 들었으니 나중에 한 번쯤 다시 가볼 수도 있지. 실수하고 사과하고 고쳐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SNS상에서는 이 사건이 긍정적 결말을 맺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역시 손흥민 분실 사건도 배려 넘치게 대응, 클럽 측, 시스템 변경으로 교훈 얻어 같은 반응들이 잇따랐다. 얼마 후 클럽 측은 정식으로 더 안전한 보관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재킷 분실 사건을 계기로 모든 손님의 물품에 대해 한층 강화된 절차를 제공하며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다른 업장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클럽 공식 계정에는 이런 문구가 올라왔다. 한 분의 소중한 옷이 사라졌을 때 그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었습. 엑설런스 클럽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태어남니 소중한 기억을 보호하는 곳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게시글에는 이러한 문장이 이어졌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집에서 조용히 그 재킷을 꺼내 입어보았다. 어깨에 흡착되는 익숙한 감촉. 독일에서 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건 결국 함께 지켜주는 문화가 필요하지.
그러고는 재킷을 벗어 걸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독일에 있는 옛 친구에게 전송했다. 친구에게서 다행이다. 역시 너의 침착한 성격이 사건을 크게 막았구나. 정말 기뻐. 라는 메시지가 왔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은 그는 결심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앞으로도 어디서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며칠 후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도난 용의자는 형사처분을 받았고 클럽 직원 수진도 혐의가 인정되어 고용계약이 즉시 해지됐다. 사장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고 민욱 매니저는 손님 응대 교육을 재이수하며 업무 태도를 쇄신했다. 마지막으로 클럽 측의 공개 인터뷰 영상 한 장면이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가 가진 안일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습 하지만 손님이 보여주신 이해와 성숙한 대처 덕분에 저희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습. 이 일은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니라 모든 고객의 권리를 지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 뒤에 인터뷰 영상에 잠깐 등장한 손흥민의 짧은 멘트가 이어졌다. 소중한 물건에 담긴 가치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 저도 모두가 이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 분실을 막는 시스템이 잘 자리 잡으면 결국 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댓글로 인성도 월드 클래스, 소비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공감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람이 분실 사고를 겪었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침착하게 하지만 제대로 조치 요구하라. 그리고 업장도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라는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클럽 내 코드 체크가 손흥민 시스템이라 불릴 정도로 철저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부 직원들은 웃으며 말했다. 원래 VIP 전용이던 분실 보험을 모든 손님에게 확대했다니 진짜 파격적이긴 해. 그래도 손흥민 씨가 진짜 본보기가 되셨지. 화내지 않고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 한편 손흥민은 평소대로 축구에 전념하며 인터뷰 자리에선 여느 때처럼 팀 이야기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클럽 사장은 사적으로 다시 방문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웃으며 기회가 되면 들러보겠다고 응수했다. 거리를 거닐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이 그 클럽 요즘 완전 달라졌대. 내 덕분인가 봐 라고 하자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덕이라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그곳 사람들 덕이겠지. 난 그저 내 재킷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지인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기에 변화가 가능했던 거 아닐까. 음, 그런 면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분실 사고가 생기면 모두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어디서든 이런 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줄겠지. 지인은 휴대폰을 꺼내며 장난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야, 마지막 한마디 영상으로 남길래? 손흥민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냐, 이번엔 조용히 있을래. 다 끝난 일이잖아. 그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킷을 다시 떠올렸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도 나도 클럽도 그리고 이걸 지켜본 모든 사람들도 분실 사고에 대해 서로 배려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 너머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여전히 이번 사건을 공유하고 있었다. 분실 시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업체도 고객도 서로 정당하게 대화해야 한다. 진짜 침착함의 레전드, 인정 등등. 이제 모든 것이 차분히 정리된 후 누군가는 영상을 보며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지 하고 다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다 같이 지켜봐요라며 서로 공유를 권유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런 사건을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 번의 사건이 가져다 준 진정한 의미였을 것이다.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한 단계 성장했고 안전과 신뢰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손흥민은 변함없이 담담하고 겸손한 자세로 잃었던 재킷을 되찾고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그 과정을 믿고 차분히 대응하세. 다 함께 노력하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 작고도 큰 경험담은 수많은 사람들의 SNS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끝내 한 줄의 메시지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재킷을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모두의 소중한 기억도 함께 지켜내자. 클럽 사장과 매니저, 그리고 스태프들은 그 메시지를 곱씹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야기 말미에서 영상을 찍던 누군가가 화면을 끄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공유해서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구독하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변화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분실 사건에서 시작된 소동이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의미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다. 끝으로 손흥민이 남긴 한마디는 긴 여운을 남겼다. 누구나 소중한 걸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찾아주려 애쓰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축구화를 단단히 묶으며 또 다른 경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잃어버린 재킷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되었다.